안녕하십니까. 제신다 아던 총리는 10월 6일 0시를 기해서 오클랜드 지역의 경계 경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10월 6일 0시부터는 다른 식구들과 만날 수 있지만 두 가족 이상은 불가능하고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문을 열고 두 가족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냥을 할 수 있고 해변에서 여가 활동을 위해 오클랜드 주변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많은 소매점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소매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영장과 동물원과 같은 공공시설도 문을 열고 야구에서는 25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언제부터 이 조치가 시행될지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현재 델타 레벨 2로 알려진 것과 비슷합니다. 접객업소는 최대 5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합니다. 미용실과 같은 밀접 접촉업체도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면 문을 열 수 있고 5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학교는 방학이 끝나는 10월 18일에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전에 예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정부의 코비드-19 로드맵이 기업, 야당, 여러 유명 보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클랜드 시민들은 앞으로 4주에서 8주의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 정부가 발표한 오클랜드의 규제 해제를 위한 3단계 기획은 혼란과 두려움, 심지어 분노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은 오클랜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혼란을 일으키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비난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지도자는 제신다 아던 정부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인들은 어린이가 아니라며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기업들은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트 오브 시티의 비브 백 회장은 정부가 오클랜드의 불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록다운으로 황폐해진 기업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의 마이클 바넷 회장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0%가 의무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국제선 승객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협상이 이른바 오쿠스 안보동맹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연기됐습니다. 지난 9월 호주는 프랑스의 37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미국과 영국 기술로 최소 8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오쿠스 협정이 발표된 직후 프랑스는 캔버라와 워싱턴에서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르슐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전에 유럽연합이 프랑스와 연대해 호주와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질랜드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서 38위로 밀려났습니다.
블룸버그의 코비드 레질리언스 랭킹의 최근 기사에서 현재 1위는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작년 11월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브라질이나 미국보다 뒤처져 있고 지난 8월에도 29위에 랭크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뉴질랜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아일랜드라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대학교는 코비드-19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니콜슨 교수는 오타고 대학으로 유학생들이 2023년까지는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학생 수가 회복되기까지 최대한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유학생들이 줄어들어 연간 1,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슨 교수는 대학의 수입이 지속적인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국내 학생의 수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이 승인 기간이 늦어지면서 시민권의 승인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코비드-19으로 인해 작년에 지원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며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9만 4천 명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6만 4천 명만 승인됐습니다. 시민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관이 검토하는데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이 걸리고 있고 결정하는데 다시 1, 2개월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 증정시까지 또다시 2,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내년 중반까지는 대기자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시민권을 신청했고 11,700명이 승인받았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